안녕하세요. 하이파이 클럽 한창원입니다. 오디오 딥다이브. 오늘은 오디오 파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주제, 케이블 매칭입니다. 하이엔드 오디오에서 케이블은 시스템의 전체적 인상을 바꿀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케이블은 기본적으로 수동 소자, 패시브 디바이스입니다. 그러므로 없는 소리를 새로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케이블 교체 시 주의할 점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무언가 소리가 더해졌다는 느낌과 음색이 튜닝되었을 때입니다. 파워코드 교체 후 저액이 갑자기 힘이 넘치고 구동력이 좋아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굵은 도체로 직류 저항이 낮아지며 중저역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부각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실제 출력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대역 밸런스가 중저역적으로 이동한 청감상의 착시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초저역의 깊이와 중고역의 정보가 가려지며 해상도와 공간감, 스케일이 함께 줄어들었을 수도 있음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중역에 살집이 붙으며 관능적으로 들린다면 위상이나 감세 특성 변화의 영향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은선 사용 후 고역이 강조되어 들리는 경우 역시 가느다란 심선으로 인한 저역 전달력이 줄어들며 고역이 상대적으로 부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블의 교체 후의 변화가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던 음질 열화가 줄어든 결과인지 아니면 대역 밸런스의 변화로 인해 생긴 청감상의 착시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매칭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케이블은 전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향을 만들고 있습니까? 저역이 부족하니 저역 잘 나오는 케이블로 보강해볼까? 이거 분명히 심한데 얇은 선으로 저역을 깎아볼까? 중역이 영 빈약한데 살집 붙는 케이블을 한번 써볼까? 고역이 답답한데 은선으로 쨍하게 만들어볼까? 이런 접근이 항상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취향이나 룸 환경에 따라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블은 대역 튜닝용 이퀄라이저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둔 채 케이블로 특정 대역을 보정하기 시작하면 왜곡과 정보 손실이 누적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오디오 케이블은 단순한 전선이 아니라 전류 흐름과 임피던스 특성, 노이즈 억제와 접지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아날로그 전송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따라서 케이블 교체 후 음질이 개선되었다면 그 변화는 음색이 더해진 결과라기보다 저항, 정전 용량, 차폐, 접지 설계의 완성도가 높아지며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던 손실과 왜곡이 줄어든 결과이어야 합니다. 오디오 시스템의 성향은 질감과 온기의 내추럴, 해상도와 정확성의 뉴트럴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어디에 균형점을 두느냐로 결정됩니다. 이 중에서도 케이블은 이 미묘한 차이가 가장 민감하게 드러나는 요소입니다. 질감을 강조한 설계는 해상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해상도를 우선시한 설계는 음색이 건조하거나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케이블은 해상력과 중립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미세한 디테일이 곧 질감과 온기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케이블 튜닝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요소도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들어보면 첫 번째, 특정 대역을 과장하는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에서 대역은 상대적으로 움직입니다. 특정 대역, 예를 들어서 저역이 많아지면 중역과 저역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역이 빵빵해지며 힘이 붙는 케이블은 도역의 정보인 공간감, 개방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중역이 두툼해지는 케이블은 대역과 다이내믹 렌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역이 선명해지는 케이블은 저역이 빈약해질 수 있습니다. 케이블의 특성상 이런 일정 수준의 변화는 불가피하겠지만 설계 단계부터 의도적으로 색채를 강하게 입힌 케이블은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케이블의 평가는 무엇이 좋아졌는가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는가까지 함께 살펴볼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음색을 예쁘게 만드는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교체 후 고역이 지나치게 부드럽고 달콤하다면 케이블이
로우 패스 필터처럼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상도와 정보량이 함께 줄어들기 쉽습니다. 중력이 유독 화려하다면 특정 주파수 대역 부스트로 인한 착색일 수 있습니다. 저역이 빵빵하지만 깊이가 부족하다면 미드베이스의 부각으로 중고역을 가리키는 마스킹 현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듣기 좋은 변화를 곧바로 성능 향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블 교체 후 음색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면 이는 성향 차이라기보다 전송 과정에서 왜곡 가능성으로 보는 편이 더 합리적이며 대역 다이내믹 렌즈가 줄어들 수 있어서 시스템을 가리고 장르를 가리고 음악을 가리게 되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방식입니다. 배음, 잔향, 앰비언스 정보인 마이크로 디테일이 살아나며 자연스럽게 음색이 살아나는 경우라면 이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케이블은 어떤 케이블일까요? 딱 세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대역, 토널 밸런스, 마이크로 다이내믹스를 꼽겠습니다. 좋은 케이블 첫 번째 기준은 대역폭과 다이내믹 렌즈의 확장입니다. 좋은 케이블은 전대역이 같이 좋아져야 합니다. 고역은 자극 없이 개방되고 에어리해지며 중역은 밀도와 두께를 유지하며 저역은 변짐 없이 저역의 결이 살아나며 더 깊게 바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소리의 음끝 처리에 주목해 보십시오. 심벌이 울릴 때 고역이 자극적으로 튀지 않으면서 위쪽으로 자연스럽게 열리는 개방감과 에어리함, 공간감이 형성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콘트라베이스나 킥드럼 역시 단순한 양감의 증가가 아니라 탄력을 유지한 채 깊은 저역이 바닥으로 내려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감이 많아지며 내려가지 못하고 부풀어오는 저역은 저항 인덕턴스 특성 불균형으로 인한 마스킹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고역의 디테일과 공간 정보가 함께 손실되기 쉽습니다. 좋은 저역은 양감이 아니라 결, 텍스처, 탄력, 컨트롤, 깊이, 익스텐션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 조건이 충족될 때 고역의 개방감도 함께 유지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세한 레벨 변화와 마이크로 다이내믹스 정보가 더 잘 드러나고 노이즈 플로우가 낮아지며 기존에 묻혀있던 디테일이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단 대역이 확장되면서도 음의 밀도나 질감이 희석되지 않고 에너지 밀도와 텍스처가 유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음악과 시스템이 가진 고유의 음색인 토널 밸런스를 훼손하지 않는지입니다. 즉 음색의 순도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케이블 설계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 역시 이 토널 밸런스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라 보는데요. 특정 대역이 인위적으로 강조되면 악기와 보컬의 고유한 음색, 팀버는 쉽게 변질됩니다. 우수한 케이블은 특정 대역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음색을 인위적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케이블이란 특정 대역의 온도나 질감을 덧칠하기보다 차가운 음악은 더 차갑게, 따뜻한 음악은 더 따뜻하게 음악에 들어있는 온도의 대비를 더 잘 드러내는 케이블이 좋은 케이블입니다. 기기의 성향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미세한 디테일과 정보량을 더 또렷하게 드러내는 중립적 성향의 토널 밸런스는 매우 중요한 케이블 평가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로 다이내믹스 능력입니다. 하이엔드급 케이블로 올라갈수록 좋아지는 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큰 소리를 내는 능력은 주로 앰프 출력의 영역이지만 아주 작은 신호를 얼마나 손실 없이 전달하느냐는 케이블의 성능 차이로 드러납니다. 중저역의 임팩트를 다이내믹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대부분 음압 증가에 따른 인상일 뿐입니다. 다이내믹 렌즈는 작은 소리와 큰 소리의 대비, 그리고 그 에너지의 변화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를 의미합니다. 두 케이블을 비교할 때 1번 케이블은 음상이 컴팩트한데 좀 왜소하다는 느낌이고 2번 케이블은 음상이 화려하고 존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케이블이 좋을까 분석을 해볼까요? 음상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체크 포인트는 음상의 위치와 음상 주변의 피오름입니다. 1번 케이블은 음상은 더 뒤로 물러나 있고 음상 주변의 배음과 잔향이 느껴집니다. 즉 음상의 코어가 선명해지고 음상 주변에 피오름이 만들어지면서 음상이 컴팩트해진 경우입니다. 하지만 2번 케이블은
음상은 더 큰데 앞으로 튀어나오고 목소리, 배음, 잔향이 하나로 뭉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일본 케이블이 더 좋은 케이블입니다. 더 좋은 케이블이라면 가수의 진성과 흉성, 두성까지 구분돼서 들립니다. 단 주의할 점은 일본의 컴팩트한 음상이 음상 주변에 피어름 없이 그냥 음상만 작아진 것이라면 이 케이블도 좋다 평가를 내릴 수 없습니다. 이번 케이블은 음의 에너지가 살아난 것 같지만 작은 마이크로 다이내믹스 정보가 다 묻혀버린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케이블을 판단하는 기준 몇 가지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배역과 톤홀 밸런스, 마이크로 다이내믹스 이 세 개만 체크해봐도 좋은 케이블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더 소개해드립니다. 이 방법은 케이블은 물론 소스기기, 앰프, 스피커에도 적용해보면 좀 더 냉정하게 음질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케이블은 시스템의 신호 경로에서 손실, 왜곡, 노이즈 유입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케이블을 단순히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항목을 어떤 관점에서 들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운드 스테이지는 너비, 깊이, 높이로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너비는 좌우 채널의 위상과 임피던스가 안정적일수록 소리는 스피커에 묶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좌우로 확장됩니다. 깊이는 한 단계 더 높은 난이도의 영역입니다. 낮은 노이즈 플로어와 충분한 SMB가 확보되면 보컬은 전면에 고정되고 반주악기는 뒤로 물러나며 앞뒤 레이어링이 선명해집니다. 높이는 가장 구현이 어려운 영역으로 고역 정보와 미세한 앰비언스, 위상 정보가 손실 없이 전달될 때 녹음 공간의 천장 높이와 규모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고역 정보가 감쇄되면 무대는 납작해지며 평면적으로 느껴집니다. 즉 위쪽 공기관과 바닥에 안정적으로 깔리는 저역의 에너지가 함께 유지될 때 사운드 스테이지의 수직적 스케일이 완성됩니다. 단 여기서 사운드 스테이지가 단순히 커지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무대가 넓어졌더라도 음상의 포커싱이 흐려지거나 에너지가 분산된다면 실질적인 개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좋은 케이블은 공간을 확장하면서도 음상 밀도와 포커싱을 동시에 유지합니다. 공간감과 밀도가 함께 살아있는지가 사운드 스테이지 평가의 핵심입니다. 트랜지언트, 스피드 역시 케이블의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트랜지언트는 순간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능력이 아니라 신호 유입 시 어택과 종료 시의 감쇄, 디케이를 얼마나 지연이나 흐트러짐 없이 전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스피드는 빠름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박자의 밀당을 유연하게 해내는 능력입니다. 트랜지언트, 스피드가 정확할수록 소리의 윤곽은 또렷해지고 리듬과 타이밍 정보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드럼의 스네어나 피아노의 타건 순간에 주목해 보십시오. 소리가 퍼지며 뭉개지는지 아니면 짧고 정확하게 맺히는지가 핵심입니다. 현을 튕기는 순간이나 보컬의 호흡에 붙는 미세한 시간 변화에 얼마나 빠르고 깨끗하게 반응한지도 중요합니다. 이 구간에서 트랜지언트가 흐트러지면 음상은 퍼지게 되고 음악의 긴장감도 약해집니다. 선명함만 과도하게 강조된 소리나 음악이 빨라지는 느낌이라면 오히려 트랜지언트나 스피드가 안 좋은 것으로 실제로는 개조와 강약 변화가 단절된 인위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트랜지언트가 스피드가 정확하게 나올 때 소리는 뭉개지지 않고 음악의 리듬감과 텐션이 살아나게 됩니다. 트랜지언트가 소리의 뼈대라면 배음, 잔향, 앰비언스는 질감과 공간감을 형성하는 정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이크로 다이내믹스 영역인데요. 현악기를 들을 때 현의 음이 따뜻하게 들어차면서 배음과 잔향이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며 공기 중으로 부드럽게 흩어지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한 단계 더 들여다보면 녹음된 공간의 공기감과 규모가 구분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작은 재즈클럽의 텁텁한 공기인지 대형 홀의 서늘하고 넓은 공간인지가 느껴진다면 앰비언스 정보가 온전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바이올린 소리가 메마르거나 거칠게 들린다면 배음 정보가 부족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음이 과도하게 두툼하다면 고역 정보의 감쇄로 잔향이 상대적으로 부각된 결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음과 잔향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초점이 유지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가가 평가의 핵심입니다. 사운드 스테이지가 좌우로만 넓고 앞뒤 레이어링이나 윗공간이 열리지 않고 무대가 납작하게 느껴진다면 잔향과 앰비언스 정보가 충분히 보존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텍스처는 소리의 질감입니다. 이는 음색 자체라기보다 소리의 표면이 얼마나 거칠거나 매끄럽게 느껴지는가에 관한 요소입니다. 바이올린이나 보컬의 고역이 올라갈 때 입자가 분리되며 까슬하게 느껴지는지 아니면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상적인 텍스처는 거친 악기는 거칠게, 부드러운 악기는 부드럽게 재현되며 과도하게 자극적이거나 인위적으로 미끄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텍스처는 도체의 표면 처리, 도금 품질 등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면 상태가 불균형하면 미세 저항과 난반사가 증가해 고역이 거칠거나 날카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좋은 케이블은 소리의 끝자락이 거칠지도 않으면서 정보를 잃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감을 유지합니다. 즉 부드러움과 해상도가 동시에 유지되는지가 텍스처 판단의 핵심입니다. 밀도와 바디감은 대역이 넓어지고 사운드 스테이지가 커졌을 때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할 기준입니다. 무대만 커지고 그 안에 소리가 비어 있다면 이는 실질적인 성능 향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텍스처가 소리의 표면에 해당한다면 밀도는 그 내부가 얼마나 단단하게 채워져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대역 확장이나 공간 확장이 이루어지더라도 음상의 중심이 가볍고 속이 빈 느낌이라면 이상적인 결과라 보기 어렵습니다. 소리의 알맹이에 집중해 보십시오. 겉으로만 퍼진 풍선 같은지 혹은 속이 꽉 찬 볼링공처럼 느껴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밀도가 부족한 케이블은 에너지를 분산시켜 공간만 넓어 보이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케이블은 에너지를 중심으로 응집시켜 음상이 다소 작아도 단단한 코어를 유지합니다. 중심은 묵직하고 그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퍼지는 경우 밀도와 바디감이 잘 확보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의 정숙도는 케이블의 차폐 설계, 접지 구조, 노이즈 플로어 등의 억제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음악이 멈춘 구간이나 악기와 악기 사이의 여백에 집중해 보십시오. 배경이 노이즈로 뿌옇게 느껴지는지 아니면 가라앉은 어두운 배경 위에 소리가 또렷하게 떠오르는지가 핵심입니다. 배경이 정숙할수록 악기의 윤곽과 포커싱은 선명해지고 입체감과 레이어링도 명확해집니다. 노이즈 플로어가 충분히 낮아질 때 미세한 잔향과 공기감, 이른바 여백의 미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정숙함을 만든다는 이유로 배경의 정보까지 함께 지워져서는 안 됩니다. 악기 사이의 빈 공간 속에서도 미세한 잔향과 공기감이 느껴질 때 비로소 의미 있는 낮은 노이즈 플로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해당 케이블의 차폐, 접지, 노이즈 억제 설계에 한계가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듬 앤 페이스는 감성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호의 시간 정합성과 대역별 응답 속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기술적 요소입니다. 음악은 시간 위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리듬이나 흐름이 흐트러지면 생동감과 추진력은 사라집니다. 음악을 듣는 동안 자연스럽게 발이나 고개가 리듬을 탄다면 리듬 전달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좋은 케이블은 고역, 중역, 저역의 응답 속도가 균형을 이루어 특정 대역이 타이밍을 앞서거나 늦추지 않도록 합니다. 그 결과 음악은 처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는 템포와 추진력을 유지합니다. 같은 곡인데도 유난히 늘어지거나 지루하게 들린다면 리듬 앤 페이스가 흐트러졌을 가능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듬이 안정된 시스템에서는 음악이 단순히 재생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흐름으로 전달됩니다. 자, 마지막 기준은 음악성입니다. 지금까지 대역, 해상도, 사운드 스테이지, 다이내믹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봤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요소가 하나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작동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음악성이 잘 구현된 시스템은 소리를 분석하고 있다는 의식보다 연주자의 감정과 곡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만듭니다. 이 단계에서는 세부 요소에 대한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음악이 끊김없이 이어지며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되는지에 집중해 보십시오. 음악성이 부족한 케이블은 정보량은 많지만 감흥이 약하고 소리는 또렷하지만 음악의 흐름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분석적으로는 완성도가 높아 보이지만 이상하게 오래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되기 쉽습니다. 결국 좋은 케이블의 최종 목적은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요소를 균형 있게 유지한 상태에서 음악을 단순한 물리적 신호가 아니라 계속 듣고 싶어지는 하나의 흐름과 이야기로 전달하는 데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한 번 더 차분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항목이 고르게 평균 이상으로 충족된다면 시스템과 케이블의 매칭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방향성도 잘 잡혀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반 정도는 만족스럽고 나머지 항목에서 불균형이 느껴진다면 케이블을 통해 성향을 보정하려는 과정에서 튜닝 방향이 어긋날 가능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좋은데 한두 가지가 유독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케이블 문제가 아니라 앰프 스피커 간 매칭 또는 시스템 구조상의 한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케이블을 계속 교체하기보다는 케이블을 기준 상태로 두고 소스, 앰프, 스피커처럼 능동소자 쪽의 매칭과 설계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편이 더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케이블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라기보다 시스템에 존재하는 상태를 정확히 드러내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평가하신다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은 케이블이라는 하나의 요소를 통해 오디오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변수를 안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마이크로 다이내믹스, 대역, 사운드 스테이지, 다이내믹, 토널 밸런스, 텍스처, 음악성까지 여러 기준을 나눠보았지만 결국 모두 음악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 듣는데 이렇게까지 따져야 하나요? 맞습니다. 음악은 그 자체로 즐겨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오디오 파일이라는 특별한 취미를 가진 이상 우리는 단순한 소리보다 연주자가 담아낸 감정과 흐름, 그 순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온전히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케이블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요소이지만 신호가 실제로 지나가는 경로이자 시스템 완성도를 결정짓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앰프와 스피커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 경로가 정돈되지 않으면 그 성능은 끝까지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이제 케이블을 선택하거나 교체할 때 더 진해졌다, 더 시원해졌다는 인상에 그치지 말고 오늘 말씀드린 기준으로 한 단계 더 깊이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귀를 훈련시키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분석은 목적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소리로 나는 오래 음악을 듣고 싶은가? 오디오 딥다이브는 앞으로도 기술과 감성을 함께 바라보는 시선으로 여러분의 시스템이 한 단계씩 더 성장해가는 과정을 차분히 함께 탐구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디오 라이프에 진정한 음악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